우리의 K2 전차는 K9 자주포의 뒤를 이어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강력한 성능과 화력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량 등을 내세워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 추진 중입니다. 비록 최근 노르웨이 신규 전차 도입 경쟁에서 독일 레오파르트에 밀리긴 했지만 우리 K2 전차가 현지에서 진행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으며 기술력에서 최고인 독일 전차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동등 이상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미래의 가상 적국 중국도 대한민국의 K2 전차처럼 3.5세대 전차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민해방군의 99식 전차입니다.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 우리의 K2는 물론이고 독일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보다 많이 뒤처진다고 평가받고 있는 전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전차를 수입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자국 전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 독일, 러시아의 주력 전차와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 K2 전차와 비교하여 월등하다고 자화자찬하며 K2 전차를 고의로 폄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화력 면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전차보다 우수하고 방호력 면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전차보다 훨씬 우수하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 전차는 사격 능력이나 야간 전투 능력, 방어력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진국 전차들이 정지 상태에서 10초 이내에 시속 32km에 도달하는 데 비해 중국 전차는 무려 14초에 달해 기동성도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군은 자체 설계 제작한 최신의 전차를 총 1200여 대를 운용 중인데 몇 년 전에는 백두산 부근에서 중국군 10만 명이 99회의식 전차를 동원하여 북한 급변 대비 훈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사 훈련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북경 강화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붕괴를 가정하여 북한을 한 번에 장악하기 위한 군사 훈련입니다. 특히 북한 유사시에 중국 육군이 개입을 하게 될 경우 99식 전차가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K2 전차가 중국 전차와 대치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급변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국 전차를 도입한 국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는 아주 드물게 중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가입니다. 바로 인도의 서쪽에 위치한 파키스탄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중국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1988년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탈레반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딛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자 파키스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대1로 때문에 파키스탄은 거의 파산 직전이고 중국 돈으로 지어진 여러 발전소들이 중국에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서방 국가와는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무기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어쩔 수 없이 중국 무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중국제 무기의 최대 수입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국 99식 전차를 파키스탄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태국입니다. 태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여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에는 미국과 사이가 아주 좋았으며 미국제 전차를 공여받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쿠데타로 군사독재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기형적인 비민주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방 민주주의 국가로부터는 최신의 무기를 구입하기 어려워졌고 결국은 중국제 무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국도 처음부터 중국제 무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국도 중국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태국은 중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와 T-84 오플로 M 전차 49대를 총 2억 달러에 2011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쟁으로 제대로 전차를 인도받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중국 99식 전차를 150대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0년 영국에서 독립 당시에는 2억 가까이 되는 인구와 풍부한 자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가였으나 잦은 쿠데타와 내전으로 정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때 아프리카 최강의 군사 강국이었던 나이지리아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가 중국 전차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1대1로 정책 때문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활용하여 막대한 채무를 제공하면서 중국산 무기까지 구매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뒤처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국방 예산은 부족하고 미국이나 유럽보다 중국제 무기가 훨씬 저렴하니 중국산 무기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산 전차를 구매한 국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